안녕하세요. 혼자 인디게임 개발하는 윤석균입니다. 오늘은 시그널리스 5회차 플레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인디게임 개발자로서 플레이 영상을 기록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런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데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4회차 플레이를 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내가 이 게임에 이제 큰 재미를 못 느꼈거든요. 사실 지금 4회차 플레이까지 지금 플레이 타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됐는데요. 스토리가 좀 궁금해야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게임의 스토리가 그렇게 궁금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AI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AI들은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게임요, 그러니까 바이오 하자드 라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포 분위기에 퍼즐 풀고 방탈출하는 하면서 액션 게임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런 게임을 제가 끝까지 깨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단 한 게임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임을 제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흥미가 없는 스토리를 끝까지 했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로서의 궁금함이 아니라 그냥 개발자로서의 궁금함으로 아마 계속 플레이를 해서 엔딩까지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통스럽더라도 약간은 의무적으로 그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를 했더라? 다른 층 보기. 아, 그저께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디까지 플레이를 했는지. 아마 8층으로 가서 좀 탐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승강기 전력을 복구했거든요. 포션 좀 챙기고. 게임이 근데 완전히 엉터리거나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승강기를 어디서 타죠? 맞아, 저기서 탔지. 이게 총알이 없으니까, 총알이 없는데 애들이 계속 살아나니까 전투를 가능한 한 하지 않고 회피 기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체를 완전히 태우는 아이템도 이건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아까우니까 그것도 결정적일 때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 7층이고 8층으로 가야죠. 8층.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긴데
어디가 어딘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적게 했는데도 하나씩 다시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였지 여기? 아, 태양계에서 현재 거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월드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양계, 태양계다. 태양계의. 또 뭔가 퍼즐을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퍼즐일까? 이거 왠지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게임의 재미를 떠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퍼즐 하나하나에 들인 공이 있어 보여요. 꽤나 공을 들인 것 같아. 이 방은 일단 뭔지 모르겠고요. 저 방이 스타맵. 아, 스타맵 직관적이네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아씨, 깜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방들이 있어요. 어두운 방들이 있는데 그 어두운 방들을 불을 켜야 될 것 같아. 불을 켜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직. 하는 거지. 무슨 키가 필요하다 그랬죠? 무슨 키가 필요하대요? 뭐라고 적히는 걸까? 확대를 못하던가? 아, 확대는 못하네요. 아, 뭐야. 조명 모드를 이렇게 그냥 준다고? 네. 왓? 장착. 애들러. 선 오브 비치죠. 선 오브 비치. 저를 엘리베이터에서 밀었던 선 오브 비치. 애들러. 행정, 데이터, 물자, 처리, 레플리카. 유형 5세대 고등 지휘 특화 유닛. 프레임, 생체 역학, 폴리에텔 에틸렌 외피 및 티타늄 골격. 모든 프로테크토르 휘렁스코만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자 유닛. 단 하나의 ADLR 유닛만으로도 시설 전체 관리 업무를 모두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 통제 유닛들이 마음 놓고 프로테크토르 지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크토르가 뭐죠? 이게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뭔지 그냥 어떤 보신가? 프로테크토르? 8K 유닛과는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업무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애들러는 8K의 부관으로 필요한 문서 작업과 계산을 처리합니다. 8K? 애들러는 관리자 유닛, 그러니까 문돌이죠. 문순인데 8K가의 부관이다. 그러면은 8K 유닛과는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업무를 위해라고 써져 있으니까 8K는 뭔가 공순이 아니면 뭐 예체능 계열이겠죠. 8K 아니면 군인 느낌, 예체능 계열 군인 느낌. 네. 예, 산탄총 탄약. 제가 혼자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혼자서 떠들 때
말이 아직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적응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가 필요하다. 꺼져. 한 대 맞았네. 기분 나빠. 마인 쉐프트 억세스. 마인 쉐프트가 뭐지? 그러니까 그 광물 운반하는 걸 마인 쉐프트라고 할 것 같죠, 느낌상. 관리자의 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가봤던가? 이제 그 조명 모드 생겼으니까 어두운 데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이거고. 에픽이도.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잠깐만, 저 오른쪽 뭐였지? 아, 애들을 죽여야겠구나. 1타입이. 아,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아니, 무기가 없는데? 아, 제발. 아, 제발. 돼질 뻔했네. 얘는 좀 태워야겠다. 얘 너무 빨리 부활해. 뭐 총알 다 썼는데. 총알 좀 주세요. 너무. 아, 참, 참, 이 사람들. 수리용 스플레이 플러스를 얻었네요. 강화된 건가 봐요. 레플리카 STC야. 토르히, 황새. 애들러가 독수리였나? 각각의 프로테크토르 보안 기술관 유닛은 컨트롤러 유닛에 의해 감독되며 이러한 감독의 역할에는 황새 타입이 주로 사용됩니다. 확장된 다리 길이로 인해 가장 키가 큰 레플리카 모델 중 하나며 황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감시를 이어가기 때문에 시야의 보안 기술관들에게 적절한 명령을 그때그때 내릴 수 있습니다. 거칠고 장난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질서의 파수꾼으로는 제격입니다. 프로테크토르 보안 기술관 유닛. 프로테크토르가 회사인가? 혹시 보안 기술관 유닛 모델명인가? 회사인가? 아니면은 보안 기술관. 애들이 지금 황새잖아요. 방전을 해놓고 내려가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고. 총을 주세요.
흠흠. 내려가 봐야겠죠? 아, 싸한데 느낌이? 가야지 뭐 그래도. 예? 왜 켜지지 않더라? 내가 뭐 어디 가서 총을 얻었고 왔나? 운영 절차, 통제, 비네임, 비밀정보, 지휘관 외 연락 금지, 운영 절차의 전개를 위한 AON 가이드라인, 운영 심리학, 당국의 안녕을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AO는 당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레플리카에 대한 완벽한 통제 유지 절차 및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전개해야만 합니다. 게슈탈트와 마찬가지로 운영 심리학을 활용하는 절차는 레플리카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슈탈트와 비교하여 레플리카의 주된 이점은 바로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특정 모델을 기반으로 생산하여 신규 배치된 모든 레플리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뭔가 지금 기분이 뭐랄까 소름 돋네요 살짝. 그러니까 게슈탈트가 인간인데 인간이잖아요. 레플리카도 레플리카 로봇이고, 근데 게슈탈트랑 레플리카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들의 노동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당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적 마인드인 거죠. 인간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 가능한 기계로 보고 있다. 동일 모델의 모든 랩,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게슈탈트를 오히려 하등 노동 기계로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레플리카의 주된 이점은 바로 예측 가능성이래요. 그러니까 레플리카는 모든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겠죠. AI도 다 코드로 동일할 테니까. 같은 기억을 공유하므로, 오, 동일 모델의 모든 레플리카가 같은 기억을 공유한대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얘로 플레이하고 있는 이 아이가 가끔씩 순간이동을 했거든요. 그게 순간이동이 아니라 같은 개체로 그 포커스가 이동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거기서 그 똑같아요. 같은 계정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미나이 같은 계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신규 배치된 오일레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말도 됩니다. 재밌네. 아, 세계관이 재밌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이해가 되니까 재밌네요.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유닛 개체가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순간 해당 개체는 본래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지. 그동안 학습된 영역의 밖에 어떤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상황이라는 건.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 변이로 인해 유닛에게 의도된 목적 달성의 효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고, 되게 뭔가 기계적이네요. 이 현상은 페르소나 저하라고 부릅니다. 아, 페르소나 저하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을 각 신경 패턴의 토대가 되어주는 게슈탈트의 삶에 관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레플리카 유닛의 배치 후에도 최적화된 운영 및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 유닛은 이제 각자가 연결되어 있는 게슈탈트가 짝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찾고 있는 짝이 있었죠. 제가 이름은 잘 못 외워서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슈탈트가 사실은 이런 레플리카를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재료로 쓰이는 느낌이에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주된 목표는 개인의 집중적인 조종입니다. 본래 패턴에 최대한 가까운 행동 양식을 유지하여 이를 통해 생산적이고 충직하고 온순한 운영 결과를 최대한 오래 이끌어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설정을 그러니까 레플리카가 기존에 학습된 패턴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패턴과 만나면 원래 의도되었던 학습한 대로 잘 행동을 해서 최고의 노동력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거기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게슈탈트를 연결시켜서 그 게슈탈트들은 인간이니까 좀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이 더 발달되어 있는 건 있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그 게슈탈트의 어떤 그 경험적 패턴들을 가져와서 활용해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정인 거 아닐까 싶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이 과정은 페르소나 안정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페르소나 아하 안정화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레플리카의 주의를 돌리거나 정서를 안정시키는 정기적인 활동 또는 애착물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서와 감정도 노동력의 그 효율성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너무나 기분 나쁘죠. 행동 양식의 광범위한 직접 통제를 가능케 하는 생체 공명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뭐라고? 행동 양식의 광범위한 직접 통제를 가능케 하는 생체 공명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운영 심리학 기법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레플리카와 게슈탈트를 통제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심리학 기법은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의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그냥 완전한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죠. 노동력의 착취를 위해 완전한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내가 스위치 딱 누르면 그대로 행동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개체들을 원하는데 그게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땜빵용으로 운영 심리학이라는 어떤 관리 체계, 관리 학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겠어. 설정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노동력만을 위한 로봇이었으면은 굳이 감정까지 설계를 했어야 될까요? 그냥 로보틱스 로봇,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로봇을 만들면 되잖아. 굳이 사람처럼 만들어야 됐을까? 감정을 가지고 그냥 로봇을 나오겠죠. 그게 안 나오면 설정상 그게 왜 그게 안 나오면은 실망할 것 같아. 근데 나오면 납득될 것 같고요. 뭐야? 움직이잖아. 뭐야? 뭐니? 알아. 아, 너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광산에 내려가 있어야 하지 않아? 네 손전등? 내가 한번 살펴볼게. 자, 이제 되는지 봐. 오, 쓸모가 있군, 이 녀석. 그래, 레플리카는 쓸모로 증명해야 돼. 너희들. 쓸모 없으면 버려져야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방탈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설마 이것도 뭐 지식을 모아야 되는 게임은 아니겠죠? 지식을 모아서 풀어야 되는 게임. 여기까지 왔는데, 까지 왔는데, 끝이라고 이게? 믿을 수가 없네. 봐봐.
지도 데이터 없고 몇 층인지 보고 싶었어요. 9층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틈새층 이런 느낌인가봐요. 8층 아래에 있는 어떤 작은 개구 틈새 공간. 저 스탐의 퍼즐은 어떻게 푸는 걸까요? 그것도 퍼즐을 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감도 안 와. 일단은 조명 모드를 얻었으니까 어두운 데를 다 가봐야겠죠? 일단 이 왼쪽이 어두웠었던 거거든요. 저 왼쪽 방 FK 아래 오피스. 8층에는 저 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방. 아 제발. 쓸모도 없는 거 버려. 오케이. 돌릴 수 없다고? 아 또 쌀먹 하고 싶게 만드네. 마이나 찌르레기 마이나? 이름만 봐도 알겠네. 마이나 수강하는 애니? 위험한 화물 중장비 그리고 유해 환경에서라면 고도 보안 파워아머 신체를 가진 MNHR 유닛은 다른 어떤 모델보다 뛰어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치명적인 강도의 방사선, 고통스러운 압력, 무중력 환경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여 모범적인 팀워크로 작업을 마칩니다.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안면 보호대 밑에는 표준형 3세대 두개골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레플리카 모델처럼 손쉬운 관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MNHR 유닛의 신경 패턴은 전투 용도로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오케이. 저거 손잡이를 떼가야 될 것 같은데 손잡이를 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깝지만 너 그냥 써라. 귀찮으니까 또 오기. 이 8K 얘가 8K구나. 얘는 매 운영 통제 유닛 6세대예요. 얘가 제일 최신인 것 같죠? 프로테크토르가 회사 이름이었나봐요. 작전 사령부의 지휘관이자 각 에이온 시설에 배치된 프로테크토르 부대의 수장으로 강력한 프로토타입 생체 공명 8K 유닛입니다. 결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권위를 가지며 8K 유닛은 프로테크토르들에게 있어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거의 신과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프로테크토르가 게슈탈트와 레플리카를 합친 어떤 그런 명칭인가 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은 이 유닛의 큰 신장과 우리 당국의 영도자들인 위대한 혁명가와 그 영예를 닮은 외모로 인해 더욱 강조됩니다. 강력한 프로토타입 생체 공명 모듈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한 자의 마음을 조정하여 의도 및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또한 멀리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도 제공합니다.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뭐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메트리? 그러니까 초능력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안 싸워. 팔캐겠죠? 그럼 얘가? 그걸 왜 주는데 기분 나쁘게. 싸울 것 같잖아. 자동으로 장전이 된 건가?
다리가 없는데. 이거 너무나 이거 먹고 싶다. 일회용 충격봉. 넣을 자리가 없네. 이거를 부셔버릴까? 이거 총알 이거 되게 풀렸네. 내비둬 저거. 이게 지금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지? 구멍이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무거운 상자. 구멍이? 상부에서 스피커 또는 마이크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나 있다. 이거 말하는 거 같죠?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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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K 일기 8421A.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아. 관문 너머의 붉은 눈이 내게 보여주었어. 아니, 내게 손대어 독을 퍼뜨리고 말았지. 마치 타인의 기억에 의해서 내 정신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만 같은 느낌이야. 난 이제 온전한 나 자신이 아닌 듯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것도 아직은 아니지. 반쯤 형성된 꿈과 기억이 내 뇌를 관통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더럽히는 가운데 그녀와 나 사이에서 꼼짝할 수도 없다. 대체 누굴까? 하얀 머리카락의 그 여자는 누구지? 어째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왜 나를 그토록 저주했을까? 그러니까 8K는 공감 능력의 어떤 끝판왕 같은 느낌이네요. 남의 기억을 볼 수 있으니까 완전한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얀 머리의 여자. 인터랙션 되는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일단 8층에서 돌아볼 수 있는 건 다 돌아본 것 같아요. 또 나올 거지 너 여기서. 여기는 무슨 열쇠가 필요했더라? 무서운 키. 그럼 여기서도 왜 자꾸 풀리니? 아요. 아, 샷건 퀴. 아, 권총 썼어야 되는데 샷건 쓰 말고. 실수했다. 선 모양 키. 사냥꾼의 키. 진짜 이거 슬롯? 아이템 슬롯 이거. 관리부 사무실의 콜리브리 중 하나가 콜리브리라는 또 모델이 있나봐요. 콜리브리 중 하나가 7층에 있는 관리부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 콜리브리와 환영들이 방 안에 앉아서 우는 걸 봤는데 누가 본체인지 모르겠더라니까? 야, 환영? 내 생각에는 방에 있는 그 그림 때문일 거야. 그 콜리브리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 섬의 모습이 내 정신을 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강렬한 감각이었어. 콜리브리의 송신을 멈출 만한 방법이 있으려나? 통제 신호에 맞춰서 주파수의 피드백 로프를 형성해보는 건 어때? 이거 깬 거 같은데?
아이템 슬롯을 비우고 와야 돼요. 탐사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6층 여기가 끝이네.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근데 저 좀비들이 살아나게 만든 건 진짜 좀 에바 세바 같아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 그 부분은. 보관하고. 뭐 지금 먹을 필요가 있나? 먹을 필요 없죠. 피 가득 차 있으니까. 포션도 넣어놓고, 포션도 그 즉석에서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아, 수리용 스프레이 이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포션은 한 종류만 들고 샷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있었나? 방이? 여긴 없었죠? 어떤 문이 어떤 키가 필요한지는 한 번씩 다시 보고 갈게요. 부엉이 키 아까 전에 봤던 그거 거기죠.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열어야 돼. 그거는 7층에 있었어. 근데 일단 저기 오른쪽에 더 먼저 가볼게요 한번. 여기도 그거였었는데. 이거 아이템 주울 때 안 멈추는 거 싫어하냐? 여기 살아났어? 아이고 난리 났네. 대량의 회복. 노란색 먹어. 한 대 맞았는데 노란색 됐는데 저거 먹는다고 회복이 안 되네. 먹느라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눈 더럽고. 아 뭐야. 아니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총알 아깝네. 뭔가 탐사를 더 하고 싶었어요 여기. 혹시 내가 안 먹고 가는 게 있나 싶어갖고. 없는 것 같죠? 내가 이 총을 안 먹고 왔나? 방전해주고. 뭐야 이거. 샤냥꾼? 전차 토르히 스티에벤. 명중 요리인 것 같죠? 저거 열면은. 아 총알 아까워. 쏴보고 싶잖아 그래도.
세 발 날렸고 정말. 무기 상자를 열면 이 총이 나올 것 같아. 고화력 할로 포인트 이게 나올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접착제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님이 버릴 게 없잖아. 너? 써라. 먹어. 예. 그거 왜 주지? 좋아. 어림없고. 좋아. 그러면 6층은 저 부엉이 키랑 저기 빼고는 다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 1층 가기 전에 진짜 걔 열받는다. 열받게 만들어놨네 게임. 너무 열받아요. 쓸데없는 이 노가다 시켜놨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진실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게임 다 끝나고. 오늘 게임 다 끝내고 일단 다 넣어놓고 너도 넣어놓고 넣어놔. 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은 상태로 다시 전화. 여기로 내려가고 7층. 저기 다시 가가지고 키 이제 얻어야죠. 그래, 여기 약간 어제 갔었던 거기잖아. 여기서 뭐 키가 필요했다. 이게 무슨 키였지? 열쇠 구멍이 있다. 하나도 저기 무슨 방이었지? 여기 한번 무슨 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볼게요. 별게 없는데? 아, 제발. 잠깐만. 아까 사격 연습장에서 뭐 모르겠다. 얘가 사냥꾼인데 아 여기 방 가서 선무양 키, 일단 선무양 키 얻었고요. 현약 얻고
비네타. 인류의 요람 비네타. 사냥꾼의 키. 사냥꾼의 키는 어디서 넣는 거예요? 일단 저 선모양 키 쪽으로 한번 갈게요. 이게 뭐였지? 다이니문? 총알 아닌가? 네. 키테쉬가 해방을 기다린다. 그렇지 이거. 별거 없었고. 아 제발 우리가 저기 키가 누구야? 네. 공작실 키. 키로 열었더니 또 키를 주고. 하하. 그래 너였어. 사타무 손잡이. 또 완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지? 그래. 땅에 계속 그렇지. 아이템 하나 제거 완료. 아 뭐야 부엉이 키 이거 어디서 풀렸더라? 예. 오일레 얘가 오일레구나. 다목적 유닛 저비용. 얘가 부엉이고요. 아까 전에 그 8캔가? 걔가 부엉이 모양 그게 오일레였어 걔가. 부엉이 키가 걔가 8캐 걔가 들고 있는 게 부엉이 키가 필요한 걸까요? 이 우아한 다목적 작업 유닛은 청소, 요리, 간단한 의료 업무 및 사무 등의 온갖 가사노동에 적합합니다. 나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오일레는 서로와도 다른
레플리카 모델들과도 잘 어울리며 사회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성이 매우 높구나. 비록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경량 프레임 덕분에 보급품이 제한된 원거리 시설에서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아, 가볍나봐요. 경량 프레임. 예. 아, 근데 클래식이 잘 어울린다. 되게. 분위기랑. 그러면 일단 6층으로 가볼까요? 6층에 무슨 키가 필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 살아났어? 아, 귀찮아. 아, 세 방 사야 돼? 네 방이야? 아, 총알 아까. 아, 오케이. 아, 이거 타임 왜 자꾸 주는 거야? 예. 총을 달라고, 총을. 바로 장전이 안 됐지. 장전. 퍼즐. 아, 어떤 퍼즐일까? 소형 무전 송신 유닛. 테이프 데크의 입력 신호를 142kHz 주파수 대역으로 송신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래? 근데 그러면은 142 하다. 내게 오디오 카세트가 있다면 여기서 그 내용을 무전으로 송신할 수 있을 거야. 아, 내가 오디오 카세트를 찾아서 송신을 하라고. 오디오 카세트를 먼저 찾아야 되네. 이 총알도 나중에 필요할 거 아니야? 가져가야지 뭐. 그냥 다시 찾으러 오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는 무슨 키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 가봐야 돼. 뭐였지? 오케이. 여기가 부엉이 키였고. 일단 이거부터. 스피커에 칼이 왜 꽂혀 있을까요? 망가졌어? 왜 망가졌을까? 누가 칼을 꽂았을까? 자, 얻었네요. 이거 카세트 테이프. 너무 열받아 이거. 슬롯. 그러면 얘에서 여기다
오케이, 일단 7층으로 가서요. 얘를 태워버렸을 텐데 제가 또 되살아날 거 아니야? 조만간. 너나 오, 접착 테이프를 가져와. 그리고 얘랑 조합. 그래서 음악 카세트 만들고 저장. 예. 이게 베토벤의 월광이었나? 노크턴. 아, 귀찮은 새끼들. 오케이. 재생은 따로 안 시켜도 되나봐요. 그러면 켜주고. 이거 뭐 백조의 호수인가 그 노래 아닌가? 어쩌라고 근데. 그냥 주크박스는 아닐 거 아니야. 사냥꾼의 키를 정확히. 얘 내가 죽였었나? 왜 죽어있지? 이 노래를 들으면 일어나니? 아, 스피커. 하하. 벌새키. 가져가지고. 그래서 하얀 머리여가지고 백조의 흡수인가? 바로 말한다. 여기 도서관 켰고 여기. 좀 시끄럽네요. 노래는 좋은데 그러니까. 비밀정보, 지휘관의 연락 금지. 이러한 레플리카 모델을 과거에 활용한 경험을 통해 본래 사용된 신경 패턴이 야기하는 불규칙한 행동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가지는 민감성으로 인해 이 문서는 열람 즉시 파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닛의 본래 신경 패턴은 발레 무용수의 것이었기 때문에 오일레는 무리지어 노래하거나 춤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테이프 플레이어나 악기 등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만 하면 이 유닛의 페르소나 열화 현상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자기 외모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므로 오일레 기숙사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거울을 항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틀고 있었더니 애들이 죽어 있었던 걸까요? 오일레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오염된 좀비라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반복하면서 오일레의 페르소나 역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오일레는 종종 대략 10명 규모의 무리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아라. 비록 아라가 말을 할 수 적은 수백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인물에게는 가혹한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의견을 무리 전체와 조용히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오일레는 참을성 있고 다정한 성격이며 아라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도 기분을 읽어내는 재능이 있으므로 아라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 시설에서 아라들은 오로지 자신만이 출입 가능한 설비 터널을 바닥 아래와 벽 속에 건설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저 그 조명 수리해준 애가 아라였죠? 불안정한 유닛은 이러한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상태의 아라를 억지로 회수하려는 시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화려한 꽃이나 수목 등 돌볼 수 있는 식물을 제공하면 아라의 페르소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좋은 정보. 아라랑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보로. 독수리 키. 콜리브리의 쪽지. 애들러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어. 우리에게서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해. 일기장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지만 정신을 들여다보니까 시에르핀스키에서 활동하는 LSTR 유닛의 기억이 있었거든. 알다시피 그 레플리카 모델은 이곳에 배치된 기록이 없지. 광산에서 측량 작업을 돕기 위해 한 개 유닛을 발주할까 잠시 고려했지만 소장님의 병 이후로 새로운 발주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 LST? 나 아닌가? 여기 문이 있네? 아 얘가 그구나. 콜리브리. 벌새. 현대 기술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콜리브리는 지금까지 생산된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생체 공명 유닛입니다. 생체 공명 유닛. 모든 프로텍토르 퓨렁스 코만도의 8K 유닛은 ALBR 부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콜리브리는 8K의 생체 공명 신호를 증폭하거나 독자적인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체구는 왜소하지만 콜리브리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텍토르 유닛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플리카와 게슈탈트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비언어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감각 대역폭 전체를 사용해서 즉시 서로와 소통하는 등 콜리브리의 생체 공명이야말로 집단 지성을 가장 가깝게 재현합니다. 비언어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집단 지성이래요. 콜리브리는 집단 지성이다. 감각 대역폭 전체를 사용해서 즉시 서로와 소통하는 등,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능캐. 그리고 이게 걔네. 우 89.
116 116. (155) 155. (200) 200.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참 요란스럽다. 요란스러워. 대장장 해주고요. 먹자. 아, 가득 차서 얻지를 못했구나. 페남키. 페남키 여기 있고. 버릴 거? 준내 버리고 싶다 이거. 너? 이거 버리지도 못하지 이거? 버리고 싶은데. 노사. 괜히 먹었잖아 이거. 아 먹어 그냥. 먹어버려. 예. 여기 어디였지? 회남이 몇 층에 있었더라? 저기 위쪽도 다 가볼게요. 저리 가자 얘들아, 저리 가자. 아 제발 제발 제발. 뭘까 이거? 아닌 것 같고. 목소리 키 썼고요. 야 봤나 아까 이거? 애들 받고. 애들러의 일기. 후. 난 최근에 창고에서 발견한 특이한 모양의 가구에 온통 매료되어 있다. 전면에 제거 가능한 다이얼이 달린 이상한 상자야. 전면에 제거 가능한 다이얼이 달린 이상한 상자야. 얼마 전에 어느 노동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상자를 보자마자 나는 즉시 매력을 느꼈다. 기계 장치에 귀를 가져다 대면 마치 시계처럼 흐미하게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홀리브리의 도움 없이는 물자단을 조율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지고 말았다. 그 여자를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을 존중하게 만드는 법을 안다는 거다. 오늘 만나러 가보았지만 문이 여전히 잠겨 있었다. 오늘 밤에는 꿈을 꾸었다. 내 게슈탈트 삶의 또 다른 기억인 듯했다. 나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지. 머리카락이 눈처럼 새하얀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고 난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내 손에는 천체를 상징하는 기호가 그려진 카드들이 있었다. 내가 어떤 행성의 카드를 들고 있는지 그 여자에게 맞춰보라고 부탁하는 테스트. 잠금 장치가 달린 그 기계식 상자를 또 만지작거렸다. 그건 천체력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 어쨌든 그 상자를 가지고 놀던 중 예전에 채광 현장을 확인하면서 다른 레플리카와 나누었던 대화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레플리카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델임이 틀림없었다. 주황색 가슴판을 지닌 기술관 타입. 내 기억으로는 그 레플리카는 우리 직원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시에르핀스키에 그런 모델이 배치된 적은 없다. 레플리카의 기억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들 하지만 이렇게 기이한 현상은 나도 오늘 처음 겪는다.
그 상자의 작은 수수께끼는 내 주위의 혼돈으로부터 그다지 오랜 기분 전환이 되어주지 않았다. 상자의 내용물은 자그마한 공책이 전부였고 모든 페이지 또한 텅 비어 있었다.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소장님이 병에 걸린 후 상황은 비참할 뿐이야. 압도적인 기세로 주위를 뒤덮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엄한 지도를 나는 갈망한다. 아픈 게 심해져서 일하기도 점점 힘들다. 점점 늘어가는 작업량을 증언도 없이 어떻게 감당하라는 걸까? 유일한 위안이라면 프로테크토르 직원 수가 줄어들수록 감독해야 하는 인력 규모도 줄어든다는 거다. 갈수록 많은 레플리카들이 병동 신세를 지고 있긴 해도 게슈탈트 노동자들은 치료를 시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빨리 사그라들고 만다. 나 자신의 만족감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일기장을 또 한 권 채웠다. 환상적인 만년필을 구매하느라 배급 마르크를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일기장은 주문하지도 못했다. 상자에서 나온 빈 공책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게 빈 공책이야? 팩트 얘는 뭐야? 엘스터. 내가 엘스터 아닌가? 까치. 궤도에서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다목적 설비 및 전투 유닛. 강인하고 급기심이 강한 외톨이로 전투공병이나 정찰병의 역할에 특히 어울립니다. 강인하고 극기심이 강한 외톨이로 전투공병이나 정찰병의 역할에 특히 어울립니다. 외톨이. 진정한 생존 전문가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술 지식과 전투 능력을 가집니다. 특히 흰색과 청색이 상징적으로 조합된 유닛은 흉부와 전환의 방판 장갑판이 구성된 전투 특화 유닛입니다. 비네타 소재의 중앙 신경 기록실이 파괴되면서 비네테 소재 이 유닛의 원래 신경 패턴은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LSTR들은 클로즈 프로그램에서 폐기된 유닛의 신경 패턴을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프로그램? LSTR. 내가 LSTR이잖아. 상자 앞면에 구멍이 있다. 기계 장치에서 뭔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행성 카드야? 그 스타룸에서 뭐 하는 건가? 기계 장치에서 뭔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 뭐가 빠져 있을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카드들 뭐 없네? 휴. 옆방으로 가볼게요. 관리실 키가 필요하다 그랬어. 내가 관리자 키 없나? 내가 있는 건 뭐지 그러면? 표남 키. 표남 키는 6층에 있었던 건가? 7층에 있었던 건가? 여기였던가? 저기 6층이었던가? 6층이었네. 예. 소환키. 도서관을 빠르게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좋겠죠? 아.
귀찮으니까 제발. 그치. 네, 관리자 키 빼고는 그럼 다 열은 거죠. 여기를 열면. 누가 있네? 누구니? 콜리브리? 네가 콜리브리구나. 넌 누구야? 이거 직원은 아니로구나. 그래? 노래를 틀어줄까? 142번. 네. 그래? 너무 싫어. 예. 레플리카에 알려진 결함. 이러한 레플리카 모델을 과거에 활용한 경험을 통해 본래 사용된 신경 패턴이 이야기하는 불규칙한 행동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가지는 민감성으로 인해 이 문서는 이 문서는 열람치 파괴하는 게 좋습니다. 콜리브리의 관리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유닛 신경 패턴은 매우 불안정하고 생체 공명 모듈이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에 크게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생체 공명 개체와 마찬가지로 콜리브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인물의 감정을 모방하여 방출하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중지하도록 훈련되어 있지만 이미 불안정한 유닛이라면 급격한 페르소나 열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체 공명 연결성으로 인해 콜리브리의 신경 패턴 발달 과정은 다른 모델에 비해 다양성이 덜합니다. 무리를 형성하는 다른 유닛들과 기억 및 감정을 끊임없이 교환하는 특징이 극단적인 변화를 막는 안정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리 내 대부분의 유닛이 열화를 겪을 경우 남아있는 정상 유닛들의 안정화 상태마저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열화되기 시작한 콜리브리 유닛은 즉시 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르소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잘 갖춰진 도서관을 콜리브리 유닛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러한 레플리카 모델을 과거에 활용한 경험을 통해 본래 사용된 신경 패턴이 이야기하는 불규칙한 행동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극도로 안정적인 신경 패턴입니다. 애들러 마이나를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노력은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적이고 때로는 모성애를 가지는 성격 덕분에 대부분의 다른 모델과도 잘 어울립니다. 다른 모델과는 달리 페르소나 안정화에 일기 작성 활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작은 봉제 인형을 애착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고양이를 닮은 인형은 게슈탈트의 기억을 되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들러 유닛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때 큰 효율을 보입니다. 마이나는 인형을 좋아한대요. 자기와 같은 유형과는 원활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상급자에게 감정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애들러는 생체 공명 제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쉽게 지루해하는 성격이므로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애착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도서관 정렬하는 거야? 정렬 오류, 수동 조종 사용. 아,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됐다. 아, 오케이. 천문 관측이. 이거 아까 전에 거기다가 넣는 것 같아요. 여기. 가보자. 들어가! 아, 아. 예. 아까 그 천문 관측해서 그 퍼즐 푸는 것 같은데. 아, 스타맵이 여기 2층에 있네. 아, 제발. 얘들이 속도가 똑같나? 애들의 속도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똑같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전 속도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느낌. 아, 누구를 중심으로 맞춰야 되지?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맞춰야 되나? 미안. 사진 찍는 게 있으면은 편리하겠는데 그게 슬롯을 하나 차지하니까. 아, 너희 새끼들 안 되겠다. 와, 너희들 너무 귀찮아. 아, 제발. 야, 모여. 바로 어두워지네.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았죠? 빨리 잡기 11페이지. 새로운 일기를 또 시작하기로 했다. 시간이 어쩌다 빨리 흐르는지. 시에르핀스키에서의 내일은 언제나처럼 지겹고 단조롭지만 여전히 밝은 빛이 내 하루를 비췄다. 오늘은 팔케 소장님의 초대를 받아 회의에 참석했다. 소장님은 평소처럼 비할 데 없이 훌륭했다. 또 하루가 지나간다. 오늘 소장님과의 회의 도중 그분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너무나도 예상한 친숙감이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정적 때문에 면담도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나는 요즘 편집증적인 기분이 든다. 지난 며칠처럼 강력한 기시감을 느껴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일기장의 기입 내용을 확인하던 중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전 항목들을 오늘 날짜로 기록해버렸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런 낯뜨거운 실수가 있나? 예전 항목들을 오늘 날짜로 기록해버렸다? 하루하루가 이미 예전에 경험해보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보다 더 강한 느낌은 모종의 이유로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다. 그보다는 더 강한 느낌은 모종의 이유로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다. 하루하루가 이미 예전에 경험해보았다는 느낌이 든다. 엄청난 폭선일 것 같아요. 어째서 일기장은 내가 적어둔 기억조차 없는 항목으로 가득한 거야. 어째서 전부 오늘 날짜가 적힌 거지? 사랑하는 소장님을 잃었다는 슬픔이 마침내 나의 정신을 완전히 침식해버렸나? 나는 미쳐가는 걸까? 누가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 혼자 해결해야만 한다. 내 기록을 찾아내는 날에는 나 역시 해체되고 말 테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난 느낄 수 있어. 난 느낄 수 있다. 정말 광기가 퍼지는 건가? 일기장을 읽고 있노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임에도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현실처럼 느껴져. 단순히 내 정신에 결함이 생겼다고 치부할 순 없다. 나는 이 방에서 다른 차원의 현실을 응시하고 있다는 기분이야. 대체 어떻게? 그건 나도 모른다. 어쩌면 나 역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남들처럼 병에 걸린 걸까? 그럼에도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다. 복제 과정에서 조금씩 누적된 오류들, 정보의 점진적인 손상,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고 마는 이야기. 좀 물질처럼 변이하고 진화한다. 레플리카의 정신이야말로 그러하지. 노아는 템플릿으로부터 수없이 반복하여 복제되는 정신.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낼 때마다 조금씩 오류가 발생해서 기억이 변경되고 조작되고 오류가 생기고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꼭 알아낼 테다. 해답은 아래에서 기다린다. 내게도 느껴져. 누군가 또는 무엇이 깽도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저장 안 하고 가도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장하고 갈게요. 그냥 5층으로 가. 5층으로. 내 피가 노란색.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네. 어이.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다 먹었네.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 끝내기 전에 감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은 오늘은 한 1시간 반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되게 의미 있었던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왜 AI가 한 번만 더 플레이 해보라고 했는지 좀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되게 좋은 점,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플레이 패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았던 점은 뭐였냐? 이 세계관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쪽지 쪼가리들 읽으면서 이 세계의 비밀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개체마다 어떤 특성이 뭔지, 그다음에 레플리카들이 서로 기억을 공유하는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미키 17이었나? 미키 18이었나?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처럼 이제 개체가 이제 기억을 서로 이어나간다. 이런 개념들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어 게임들이나 뭔가 게임들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나온 것들 중에, 게임 나온 것들 중에.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로봇들이 기억이 연결된다. 이거는 일단 저는 처음 해보네요. 처음 보고. 제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어, 이런 이런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게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이런, 이런 세계관을 가진 게임은 이 게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다음에 그 개체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인간적인 면, 그 레플리카들의 인간적인 면, 그게 그 게슈탈트 모델이 되는 게슈탈트들의 특성을 가지고 건지, 아니면 최초 설계할 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드가 된 인간, 그런 인간 모델, 그런 모델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개체들마다 특성 개성을 파악하는 그런 재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너무 많았어, 그 정보가.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이번 레벨이, 그러니까 이전 레벨은 조금 더 파편화된 정보를 플레이어한테 제공해가지고 게임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 레벨이었다면, 이번 레벨은 그 떡밥을 어느 정도 풀어준, 어느 정도가 아니죠, 대량으로 개체들이 어떤, 이 개체는 뭐, 저 개체는 뭐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풀어준 그런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았다.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게임에 조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약간은 수동적인 참여자였다 그러면은 정말 그 지식이 너무 방대했다. 이 들어오는 지식들이,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았던 점이랑 아쉬운 점을 얘기했는데, 아쉬운 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레벨 디자인이 그 중복된 동선을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키 얻고 뭐 키 열고 하는 그런 동선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재활용한다는 느낌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벨을 만들 어떤 자원은 없으니까 레벨 하나에서 최대한 플레이어의 그 플레이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그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이템 슬롯을 심하게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몬스터가 완전히 죽지 않고 되살아난다든지, 그리고 완전히 죽이려면 심지어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 개수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슬롯을 하나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장치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경험이 별로였습니다. 별로라고 표현 별로 이상인 것 같아요. 무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인디 게임이라는 어떤 그 한계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어야 됐나 봐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레벨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이 세계관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또 레벨이 그냥 몬스터 피해 다니면 되니까 피해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진짜 쓰레기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몬스터들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있는 부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오늘 좀 여러 가지 열쇠도 풀고 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그냥 적당히 소소하게 재밌었어요. 금요일 저녁 재밌게 잘 보냈다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면 이제 소감은 이 정도 말하면 된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